혹시 작년에 베트남 다낭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갔는지 아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게 2025년인데 단 7개월 만에 벌써 100만 명을 넘었어요.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면 매일 거의 2,700명 넘게 다낭으로 갔다는 건데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엄청 큰 여객기 대여섯 대가 한국 사람으로만 꽉 차서 다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다낭 신드롬의 실체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들인데요. 어떻게 한 도시가 한국인들한테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됐는지 그 비밀을 숫자 속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자료들은요, 단순히 다낭에 한국인이 많다 이 사실을 넘어서요, 하나의 거대한 경제 현상을 보여주는 뭐랄까 퍼즐 조각들 같아요.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세 가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대체 얼마나 많은지 그 규모를 한번 느껴보고, 둘째, 다들 언제 가는지 그 패턴을 읽어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어떻게의 비밀, 바로 항공편 인프라 이야기까지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규모부터 바로 맞춰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숫자가 바로 2025년 8월 1일 기준 한국인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말까지 다 합친 것도 아니고 고작 7개월 만의 기록이라니 좀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속도가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근데 단순히 100만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낭의 전체 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 다낭을 차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약 400만 명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0%가 넘는 거죠. 40%요? 잠깐만요. 그럼 다낭 미케변에 딱 서 있으면 눈에 보이는 외국인 10명 중에 4명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어쩐지 제 SNS만 봐도 다낭 맛집, 카페 후기가 전부 한국어고 메뉴판도 한국어가 기본이더다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그냥 인기가 많다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다낭의 관광 경제, 아니 도시 경제 전체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안 오면 도시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단일 국가가 특정 도시의 관광 시장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40%라는 숫자의 무게가 확 다르게 느껴지네요. 다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해요.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인 셈이죠. 그 뒤를 중국이나 대만이 잇고는 있지만 비중 차이가 꽤 커서요. 사실상 한국이 다낭의 관광시장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사람들이 1년 내내 꾸준히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루 평균 2,740명 이렇게 계산하긴 했지만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고요.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은 작년 7월에 가족여행 가려다가 비행기표가 아예 없어서 포기했거든요. 역시 특정 시기에 확 몰리는 거겠죠? 물론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그게 바로 두 번째 퍼즐 조각인 패턴의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의 다낭 방문 시기는 아주 명확한 패턴을 보여요. 크게 두 번의 성수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12월부터 2월 사이예요. 아, 한국이 가장 추울 때네요. 연말 연휴에다가 설 연휴까지 딱 껴있으니까 추운 날씨 피해서 따뜻한 나라로 가려는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피안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수기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7월과 8월, 전통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때는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몰리고 또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려는 수요가 가장 많을 때죠. 자료에도 이 두 시기에는 항공권이랑 호텔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다낭 다녀왔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이들 방학 아니면 연차 내서 추운 겨울에 떠나는 경우더라고요. 정말 딱 이 패턴에 들어맞네요. 그럼 반대로 비수기는 날씨 안 좋은 우기일 텐데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한 11월 정도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다낭 현지의 대응 방식이에요.
그냥 비수기니까 손님 없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손을 돋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비수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 건강, 소규모 체험형 관광 이런 상품을 강화하는 마케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해요. 아, 날씨가 안 좋으니 우리 해변 말고 다른 걸 즐기러 오세요. 뭐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뭐 스파나 마사지, 쿠킹 클래스, 아우자이 체험 같은 실내 활동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우는 식으로요.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체험형 관광 상품이 과연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서의 물놀이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일까요? 비수기 극복 전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는 없겠죠. 쨍한 햇볕 아래 해수욕을 기대하고 갔는데 며칠 내내 비만 온다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낭의 전략적 고민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날씨 좋은 휴양지가 아니다. 날씨랑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있는 도시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아, 단순히 매출을 보전하려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도시의 브랜딩 자체를 바꾸려는 더 큰 그림이군요. 그렇죠. 이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아주 영리한 접근이에요. 뭐 기후변화 때문에 건기랑 우기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 트렌드가 단순 휴양에서 체험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도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인 셈이죠. 한국이라는 이 거대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과 영리함이 동시에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네요.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는 한국인들이 그것도 주로 겨울과 여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낭을 방문한다. 이 엄청난 수요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항공편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즉 항공 공급망의 힘이 드러나는 거죠.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실어나를 비행기가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 혈관이 얼마나 튼튼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무려 11개 한국항공사가 다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이에요. 11개요?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그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네요. 대형 항공사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저비용 항공사, LCC가 다 뛰어들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산, 대구, 청주 등 전국 각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모두 합치면 주간 약 112편 이상이라고 해요. 하루 평균 16편의 비행기가 한국 어딘가에서 다낭을 향해 이륙하고 있는 거예요. 주 112편이라니? 거의 뭐 다낭행 셔틀버스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인천공항에 다낭 전용 터미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 그럴만도 하죠. 역시나 가장 중심이 되는 노선은 서울, 즉 인천공항 출발편입니다. 자료에 따라 편차는 좀 있지만 인천 다낭 구간은 주당 최소 40편에서 많게는 100편 이상 운항되는 걸로 분석이 돼요. 그리고 지방공항 중에서는 부산, 김해공항이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요. 한때는 부산 출발편이 주 28편에 달해서 전체 한국 다낭 노선의 20%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다낭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자료들을 쭉 비교해보다가 진짜 헷갈리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방금 한국 전체 출발편이 주 112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본 다른 항공권 예약 플랫폼 기반의 분석자들을 보니까 인천공항 출발편만 검색해도 주 200편이 넘는다고 나와요. 전체가 112편인데 인천 하나에서만 200편이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데이터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를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린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어떻게 집계되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거든요. 아, 집계 방식의 차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주 112편이라는 숫자는요. 항공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규 운항 스케줄,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대수를 집계한 값이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주 200편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실제로 항공권을 예매하는 플랫폼에서 검색되는 결과값, 즉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 옵션의 수에 가까운 거죠. 아, 혹시 그
공동운항 또는 코드쉐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인가요? A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하는 비행기지만 B항공사나 C항공사도 자기들 항공편인 것처럼 좌석을 파는 경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비행기 한 대가 다낭으로 뜨지만 진에어나 델타항공 같은 제휴항공사들이 각자 자기들 항공편 번호를 붙여서 좌석을 팔아요. 그러면 실제 운항하는 비행기는 1대지만 예약 시스템상에서는 3개 이상의 항공편으로 검색되는 거죠. 이런 공동운항편까지 모두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아, 그럼 112편은 실제 뜨는 비행기 대수, 200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항공권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데이터의 출처랑 집계 기준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중요한 건 어느 쪽 데이터든 결론은 하나라는 거군요. 한국에서 다낭 가는 비행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맞아요. 그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이 강력한 항공 인프라가 바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다낭으로 실어 나르는 동맹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다낭 퍼즐을 맞춰봤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다낭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수의 한국인들이 주로 한국의 추운 겨울과 부더운 여름 휴가철에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셔틀버스 수준으로 촘촘하게 운항되는 항공편을 타고 다낭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명쾌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조각을 다 맞춰놓고 보면 다낭과 한국은 단순한 인기 여행지와 관광객의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경제에 깊숙이 연결된 일종의 경제 공동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다낭의 수많은 호텔, 식당, 상점들이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로 유지되고 한국의 항공사들은 다낭 노선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아주 긴밀한 공생관계인 거죠. 바로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을 통해 다낭의 한국 시장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달걀을 담고 있는지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한국인들의 여행 트렌드가 갑자기 다른 곳, 예를 들어 태국의 다른 휴양지나 필리핀으로 확 옮겨간다면 다낭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한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주는 달콤한 과실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다낭이 앞으로 이 한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꾀할지 아니면 오히려 한국 시장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택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